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락하는데 또 금리를 0.25% 올린다.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급락을 하면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떨어뜨리고자 금리를 올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0.5%, 0.25% 올린다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떨어져서 14개월이면 2021년 10월 이후로 지금 가장 최소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에 9.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9월에 8.2%까지 떨어지더니 10월, 11월, 12월에는요. 그야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7.7% 그리고 11월에는 7.1% 그리고 12월에는 6.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6.5%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1% 하락했습니다. 와우. 마이너스 0.1%가 하락한 것은 여러분 2020년 5월 이후로 최초입니다. 2020년 5월이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최초입니다.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도 전년동을 대비하면 5.7%입니다. 전월보다도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2월 1일에 0.5%라는 빅스텝이 단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서는 0.25% 인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0.6%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6.5%가 되니까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겠구나.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0.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0.25% 올리는 것으로 굳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이해한다는 뜻이지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6.5%라는 수치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많이 인상을 하지 않고 0.25% 인상하는 데 그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6.5%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연일 상승했잖아요. 또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종합지수도 0.63% 올랐고요. 그래서 68점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급기야 11,000을 넘었었습니다. 11,0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0.34% 이게 상승했어요. 13.48이 상승을 해서 3,983.09로 마감했습니다. 4,000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이것은 대형주 중심입니다.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 중심으로 하는 것은 0.64% 올랐습니다. 213.06이 올라서 34,000을 넘었습니다. 34,191.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죠. 그죠? 시장이 계속해서. 사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6.5%가 인상한 것은요.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예측치 6.5%라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이게 올랐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긴축에 대해서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게 시장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예, 아니면 이게 미국의 재무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통화 정책을 시장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예, 이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것을 정해놓고 지금 밀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의 변동성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나름대로 통화정책을 예측을 해서 밀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은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19명 모두가 2023년 중에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로 예, 이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분위기처럼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준의 분위기가 다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준은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전망하기를 5%에서 5.25%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여러분 지금 2월 1일 날 올린다고 하더라도 4.75%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22일에 또 올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3월 22일에 얼마를 올릴지를 아직까지 짐작은 못하지만 현재까지 예측은 0.25% 올린다예요. 그런데 1월에 물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출렁일 거고요. 지금은 시장이 예측한 대로 굴러가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그것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상황은 앞으로 더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기업 실적이 나빴을 때 현재까지는 실적 쇼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연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된서리도 맞을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연착륙을 가더라도요. 이게 침체는 깊이가 얕기는 하지만 분명히 침체는 올 거라는 게
또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된서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